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에서 이 종목 지금 뜬다는 말 듣고 급하게 샀는데 사는 순간부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버티다 못 버티고 손절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 황당한 경험, 주식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거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분명히 열심히 뉴스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나름 공부도 했는데 결과는 늘 비슷했어요. 왜 나만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주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저 최근에 정말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게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정보가 늦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구조를 모르는 채로 결과만 쫓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지도도 없이 목적지를 찾으러 나선 것처럼요.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방향이 틀렸던 거죠. 오늘은 그 구조를 제대로 짚어드리려고 해요. 증권사를 운영하시는 성공한 대표님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왜 우리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진짜 선수들은 이 시장에서 무엇을 다르게 보고 있는지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복잡한 전문 용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실패하는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끝까지 함께 가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왜 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돈을 벌고 싶어서 라고 하실 거예요. 당연한 답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문제가 숨어 있어요. 돈을 벌고 싶다는 목표는 맞는데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사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버티다 손절하는 패턴을 무한 반복하고 계신 거죠. 이걸 성공한 대표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숙제는 안 하고 시험 점수만 잘 나오길 바라는 것이라고요. 결과에만 집착하고 과정을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 전날 벼락치기로 외운 내용이 다음 시험엔 기억도 안 나는 것처럼 운 좋게 한 번 수익 냈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에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지금부터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공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실패의 핵심 원인,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대부분은 리스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보통 주식에서 리스크라고 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대표님의 관점은 달라요. 진짜 리스크는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하세요. 조금 낯선 정의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비가 올 것 같다는 걸 미리 알고 우산을 챙겼다면 비가 와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아무 준비 없이 맞는다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공부하고 이유를 알고 산 주식이 잠깐 내려가는 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샀다가 왜 내려가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게 진짜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때 공포를 느끼는 분들, 그 공포의 정체는 사실 이 주식이 왜 내려가는지 내가 모른다는 불안감인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고 샀다면 오히려 그 하락이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게 진짜 고수와 우리의 차이예요. 두 번째 원인은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미인 대회의 함정이에요. 이건 본론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이 개념 하나만 이해하셔도 오늘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입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운이나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리스크의 진짜 의미가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론에서는 그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크게 3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심리적 구조. 두 번째는 진짜 돈이 되는 주도주를 찾는 방법. 세 번째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예요. 하나씩 천천히 가볼게요. 첫 번째 함정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결과에만 집착하는 투자예요. 주변에서 주식 얘기 나올 때 어떤 대화가 가장 많이 오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거 얼마 벌었어? 그 종목 지금 얼마야?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수익률 자랑, 손실 하소연. 그런데 신기하게도
왜 그 종목이 올랐어? 어떤 근거로 샀어? 라는 질문은 거의 안 나와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성공한 대표님은 이걸 숙제는 안 하고 시험 점수만 잘 나오길 바라는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정말 딱 맞는 비유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험 전날 밤새워 벼락치기로 외워서 운 좋게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시험엔 또 똑같이 벼락치기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엔 운이 안 따라줄 수도 있어요. 주식도 똑같아요. 근거 없이 샀다가 운 좋게 수익 냈다면 그건 실력이 쌓인 게 아니에요. 다음번엔 같은 방식으로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을 왜 사는지, 어떤 이유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반대로 어떤 상황이 되면 팔 것인지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투자 일기처럼 직접 적어보시는 걸 강력하게 권해드려요. 처음엔 어색하고 번거롭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쌓이면 진짜 실력이 돼요. 두 번째 함정은 리스크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이건 도입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주가가 내려가는 걸 리스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그 불안감에 못 이겨 손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대표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진짜 리스크는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하세요. 다시 우산가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우산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오늘 일기예보를 확인했더니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우산을 잔뜩 준비해 놨어요. 오후에 비가 오니까 손님이 몰리고 우산이 다 팔렸어요. 이건 제가 예측하고 준비한 상황이에요.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면요? 우산 재고도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스크예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 준비가 안 된 상황이요.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공부하고 이유를 알고 산 주식이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건 사실 리스크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위험한 건 왜 샀는지도 모르고 왜 내려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공포를 느끼신다면 그 공포의 정체가 사실은 나는 이 주식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함정이 오늘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바로 미인 대회의 함정이에요. 케인스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주식 투자를 미인 대회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100명의 미인이 있고 거기서 가장 예쁜 사람을 맞추는 대회예요. 그런데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찍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예쁘다고 생각할까를 맞춰야 상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이랑 정확히 같은 구조예요. 제가 아무리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야 라고 생각해도 다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올라요. 반대로 내가 별로라고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내 취향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읽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아니라 시장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고요. 이게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그렇다면 시장이 좋아하는 주식, 즉 주도주는 어떻게 찾을까요? 성공한 대표님은 딱 두 가지 기준만 보라고 하세요. 첫 번째, 해당 산업 전체의 주가가 같이 오르고 있는가. 두 번째, 그 상승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가.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까 예고해드린 우산 가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비가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가 오면 대부분의 가게는 손님이 줄어요. 식당도 카페도 옷가게도 다들 오늘 비 때문에 장사 망쳤다고 하는데 딱 하나 신나는 가게가 있어요. 바로 우산 가게죠. 비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확실히 수혜를 받는 업종이에요. 주도주가 바로 이거예요. 시장이라는 맥락 안에서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오르는 업종과 종목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산 가게만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비 파는 곳도 장화 파는 곳도 같이 잘 돼요. 비라는 하나의 이유로 관련 사업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주식에 적용하면 특정 이슈나 트렌드로 인해 하나의 종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관련 산업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I 반도체가 뜬다면 반도체 제조사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 장비, 설계 회사들도 같이 오르는 흐름이 나와야 진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종목만 혼자 튀는 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냥 단기 테마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인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굉장히 중요해요. AI가 뜬 데서요. 누가 추천해줬어요. 이런 건 근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산업의 매출이 늘고 있는지,
대형 고객사가 생겼는지, 규제 환경이 바뀌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팩트가 있어야 해요. 내비게이션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했어요. 가다 보면 잠깐 막히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목적지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막혀도 결국 가고 있는 방향이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성이 확실한 주도주를 잡았다면 단기 등락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잠깐 빠질 때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특정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걸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지금 한국 시장 전체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개별 종목 추천보다 훨씬 더 오래 써먹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오랫동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유독 저평가를 받는 현상이에요. 기업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제자리인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기업들의 이익이 실제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한국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그 이익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투자 세계에서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해요.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 큰손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을 정확히 알아보고 조용히 물량을 쌓기 시작해요. 두 번째 변화는 삼법 개정 같은 구조적 개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만 사례를 보시면 돼요. 대만 주식시장이 왜 그렇게 잘 나가는지 아세요? 단순히 반도체 기업들이 많아서만이 아니에요. 주주 친화적인 기업 문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돈을 벌면 그 이익이 주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한국도 이제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고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판 자체가 바뀌는 신호예요. 이런 구조적 변화는 단기적인 이슈와 달리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세 번째 변화는 워런 버핏의 원칙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 원칙이 지금 한국 시장에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하방이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더 내려갈 여지보다 올라갈 여지가 훨씬 크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란 이스라엘 갈등 같은 지정학적 이슈, 미국 금리 정책 변화 같은 외부 변수들이 시장을 흔들 수 있어요. 뉴스만 보면 맨날 위기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단기 이슈들이 구조적 변화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 비가 온다고 봄이 안 오는 게 아닌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인지적 편향이에요.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심리적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A라는 회사 주식을 이미 샀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A 회사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것 봐, 역시 좋은 회사야 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나쁜 뉴스가 나오면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합리화해요. 내가 이미 산 주식이니까 좋게 보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진짜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팔아야 할 타이밍에 팔지 못하고 더 사야 할 타이밍에 확신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이 편향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투자 이유를 미리 적어두는 거예요. 살 때 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이거고 이 상황이 되면 팔겠다를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어요. 자,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세 가지 실패 함정, 주도주를 찾는 두 가지 기준, 한국 시장의 세 가지 구조적 변화, 그리고 인지적 편향까지 말씀드렸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이해하고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걸 이해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결론 파트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거의 다 왔어요. 계속 가봐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도입부에서 우리가 왜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지 그 심리적 구조를 살펴봤고, 본론에서는 세 가지 실패 함정과 주도주를 찾는 방법,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까지 함께 짚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내용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주변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앞선 시각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행동 지침은 주가를 보기 전에 방향성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식 앱을 열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아마 현재 주가 확인이실 거예요. 오늘 얼마야? 어제보다 올랐어, 내렸어? 이거부터 보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 가장 덜 중요한 정보예요. 오늘 하루의 주가 등락은 그냥 시장의 노이즈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산업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내비게이션 비유 기억하시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잠깐 막히는 구간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내비게이션을 끄고 차를 돌리지는 않잖아요. 목적지가 확실하면 잠깐의 정체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방향성이 확실한 종목을 갖고 있다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공포의 이유가 아니라요. 그럼 방향성은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3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그 회사가 속한 산업 전체가 성장하고 있는가? 둘째, 그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마다 늘고 있는가? 셋째, 경쟁사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 3가지가 모두 예스라면 단기 주가 등락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오늘부터 주식 앱을 열 때 주가보다 이 3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습관이 쌓이면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투자자에서 큰 흐름을 읽는 투자자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 지침은 조금 더 심리적인 이야기예요. 공포를 친구로 만드는 연습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공포는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포가 극에 달할 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인 경우가 역사적으로 매우 많았어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모두 그 당시에는 이제 세상이 끝나는 것 같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지만 그 시점이 결국 엄청난 매수 기회였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실제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대부분은 뉴스 헤드라인 보고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아 라며 팔거나 아예 시장을 외면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 공포의 감정을 이기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성공한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 보고 피눈물 흘리며 던질 때 우리는 이게 그 시그널이구나 하고 차분하게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공포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보내는 신호로 읽는 거예요. 물론 말이 쉽지 실제로 내 자산이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 차분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드리는 실용적인 팁이 있어요. 투자 금액을 한 번에 다 넣지 마세요. 분할 매수를 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종목에 300만 원을 투자하고 싶다면 한 번에 300만 원을 다 넣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100만 원, 조금 더 내리면 100만 원, 또 내리면 나머지 1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사면 심리적 부담이 훨씬 줄어요. 한 번에 다 넣으면 그 순간부터 주가가 조금만 내려가도 공포가 시작되는데 나눠서 사면 더 내려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 여유가 바로 공포를 이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당장 여유 자금으로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세요. 시장이 출렁일 때 쓸 수 있는 실탄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 되거든요. 공포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 왔을 때 나한테는 실탄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이에요. 바로 매일 투자 일기를 쓰는 거예요.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결과만 쫓고 과정을 공부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실패 원인이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종목 하나를 살 때마다 이 3가지를 꼭 적어두세요. 왜 이 종목을 사는지,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되면 팔 것인지 딱 이 3가지만 적어도 돼요. 노트 한 줄이어도 괜찮아요. 스마트폰 메모 앱이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직접 언어로 정리하는 행위 그 자체예요. 머릿속에 막연하게 있는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 논리가 맞는지 틀린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왜 샀어?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글로 쓰려고 하면 사실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게 쌓이면 정말 대단한 자산이 돼요. 6개월, 1년 뒤에 내 기록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이런 이유로 이 판단을 했구나가 보여요.
맞았던 판단과 틀렸던 판단을 비교해보면 나만의 투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렸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결과가 좋았는지가 데이터로 쌓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실력이에요.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어요. 매일 하기 어려우시면 종목을 살 때, 팔 때만이라도 적어보세요. 그것만 해도 투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어떤 유료 투자 강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야기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제하고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 뉴스가 매일 위기를 이야기해도, 시장이 출렁해도, 주변에서 지금 팔아야 한다고 난리가 나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방향성을 확인하고 공포를 신호로 읽고 매일 숙제를 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사실 IQ나 정보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꾸준히 감정이 아닌 구조로 시장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장은 도망가지 않아요. 오늘 당장 엄청난 종목을 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대신 오늘부터 방향성 체크하는 습관, 공포를 신호로 읽는 연습, 투자 일기 쓰는 루틴, 이 세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6개월 뒤에 여러분의 투자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저를 다시 밤새 해외 리포트 뒤지게 만드는 힘이 돼요. 요즘 헷갈리는 경제 뉴스나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꼭 반영할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분석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같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봐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